자, 반갑습니다. 1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벡터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벡터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2차원, 3차원, 일반화 시켜서 이제 n차원까지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 이제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고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구해지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배웠다면,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거는 그 벡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두 벡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벡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책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17페이지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일단은 벡터를 일단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벡터 x, 그 다음에 얘를 벡터 y라고 할게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벡터 x와 벡터 y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그 17페이지에 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벡터 x 더하기 y는 x, y에 의해 생성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벡터 x랑 벡터 y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벡터 x랑 이렇게 평행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벡터 y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행한 이런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러니까 즉 빨강색으로 이렇게 제가 적어준 바로 요 표시가 바로 뭐다? 벡터 x 더하기 벡터 y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 요렇게 생각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각선에 대응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벡터 빼기로 이제 결정되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벡터 더하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벡터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벡터 y가 이렇게 있는데, 벡터 y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뭡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던 벡터 y를 사실 요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벡터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벡터 x랑 벡터 y가 더해지려면 일단 시점과 종점이 각각 이렇게 맞물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지금 벡터 x와 벡터 y의 시점, 그러니까 즉 벡터 x의 종점과 벡터 y의 시점이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더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벡터의 더하기.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는 결국 뭐다? 평행사변형으로 형성되는 평행사변형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 대각선과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더해지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한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타내었던 그 n차원
벡터에 대해서 만약에 벡터 x도 n차원 벡터고 벡터 y도 n차원 벡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벡터 x는 x1부터 xn까지 n차원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y도 죄송해요. 벡터 y도 y1부터 yn까지. 그래서 이게 n차원 벡터예요. 성분이 n개인 요런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자 벡터 x와 벡터 y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각 성분을 더한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x1 더하기 y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뭡니까? xn 더하기 yn.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벡터 x와 벡터 y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두 개를 덧셈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예제 1.2.1입니다. 그래서 자 18페이지에 자 어떤 벡터 u라는 거에 대해서 u는 지금 3차원 벡터죠. 2, 3,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v는 이제 3, 1, 4입니다. 이랬을 때 뭐 벡터 아까 정의대로라면 벡터 u 더하기 벡터 v는 각 성분끼리 더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다? 5, 4,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죄송해요. 그러니까 벡터의 이제 기본 연산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덧셈. 그래서 처음에 지금 소개한 게 지금 뭐냐면 벡터의 연산 첫 번째로는 뭐다? 덧셈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벡터의 연산이 스칼라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8페이지를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자 벡터의 연산이 이제 뭐냐면 스칼라베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의 기본 연산은 이 두 개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스칼라베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상수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배. 근데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스칼라라는 것은 양의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양의 값. 그죠? 근데 상수배는 사실 뭐냐면은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수로 결정되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자 벡터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 x에 대해서 우리는 두 배의 벡터 x를 생각해 주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배의 벡터 죄송해요. 이것도 자, 두 배의 벡터 x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의 그 앞에서 뭡니까? 덧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벡터 x 더하기 벡터 x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한다. 벡터 x가 이렇게 있을 때에 기하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벡터 x가 이렇게 있으면 벡터 x를 이런 식으로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같고 크기가 2배인 요런 벡터가 바로 뭐가 된다. 2배의 벡터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만약에 알파 x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벡터의 앞에서 덧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분끼리에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파의 x1부터 어떻게 알파의 xn 그러니까 모든 성분에다가 알파를 해준 이런 형태의 벡터 알파 벡터 x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x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알파 이 크기를 알파배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다. 이 크기 자체가 알파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칼라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방향은 그대로 그 다음에 크기가 알파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방향이 그대로 된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알파가 양수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1.13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알파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방향이 그대로 된다는 게 보존이 되는데 알파가 지금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알파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벡터 x가 이렇게 있을 때 죄송해요. 자, 벡터 x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의 벡터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요런 형태를 우리는 벡터 마이너스 1에다가 벡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에서 벡터 x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방향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가 꺾이는 이런 느낌이 없이 일직선상에 우리는 뭐다 그 벡터 에다가 음수배가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방향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예요 이 마이너스 우리가 표기하기를 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벡터 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요거 자체를 우리는 마이너스 벡터 x 표기하기를 이렇게 그냥 표기하거든요. 혼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사실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자 마이너스 알파배의 벡터 x도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파배의 마이너스 벡터 x 자 사실 이 마이너스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벡터라고 하거든요. 음벡터 음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음벡터라 하고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알파의 벡터 x는 결국 음벡터를 알파배 해줬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알파 배 해줬다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알파 배인 요 벡터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알파의 벡터 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게 계속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뭐다? 어떤 알파가 양수든 음수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실수 여기 보면 정의 19페이지 나와 있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벡터 x가 x1부터 x의 n까지 이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자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벡터 알파 x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알파의 죄송해요. 알파 x1 그러니까 각 성분에다가 알파배를 해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벡터의 스칼라 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제 1.2.2는 이제 벡터 u가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3u 같은 경우는 각 성분에다가 세배를 해줘서 나오게 되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앞에 이제 예제도 쉽게 풀어봤으니까 여기는 예제 1.2.2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이 알파가 음수일 경우에는 음벡터가 나오니까 이 알파배와 그러니까 알파가 음수일 때랑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이랑 결합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뭐다? 벡터의 빼기 연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 벡터 x와 벡터 y를 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벡터 x와 y 벡터의 음벡터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y 벡터를 이렇게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다? 이 마이너스 y 벡터를 또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맞춰가지고 덧셈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그 대각선에 대응하는 값을 우리는 뭐다? x 마이너스 y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앞에 있는 걸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벡터 x를 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보시게 되면 벡터 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비슷한 형태로 가져와 볼게요. 자 벡터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벡터 y는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벡터 y는 자 y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바로 마이너스의 벡터 y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y 벡터와 벡터 x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벡터 x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옮겨주면 되겠죠. 벡터 x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벡터 x.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 벡터 마이너스 y랑 그 다음에 벡터 x를 더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형성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다?
바로 요 벡터. 지금 빨간색으로 좀 굵게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뭐다? 벡터 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벡터를 다시 평행 이동해서 원래 있는 요게 벡터 x랑 벡터 y 위치로 다시 되돌려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좀 그림이 조금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 뭐다? 그 벡터 x와 벡터 y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벡터는 뭐다? 벡터의 빼기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 벡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채주게 되면 뭐다? 우린 또 반대 방향으로의 대각선 방향으로도 우리가 벡터 빼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이용해서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고 모든 벡터들을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다라는 벡터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하기 표현이 되어져 있는 벡터와 스칼라배가 되어져 있는 벡터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하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벡터의 차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문제 1.2.2랑 1.2.3, 1.2.4에서 각각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1.2.2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서로 같은 방향의 벡터의 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로 같은 방향의 벡터라는 것은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양의 실수배로 표현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4개의 벡터 중에서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 관찰해 보게 되면은 벡터 D와 벡터 B와 벡터 D를 한번 보시겠어요? 벡터 B가 지금 뭐냐면 2,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2B 여기다가 2B를 해볼게요. 2B 벡터는 결국 뭐예요? 4,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4 마이너스 2가 이제 벡터 D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 양의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다? 벡터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벡터 D와 B와 D는 같은 방향의 벡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로 반대 방향을 물어봤어요. 서로 반대 방향인 벡터들의 짝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음의 실수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A와 C를 한번 볼게요. A를 지금 뭐냐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6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C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이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다? A와 C는 다른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고 여러분들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1점 2.3입니다. 자,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벡터 A는 자 1,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벡터 B는 이제 2, 3,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1번에는 자 3의 벡터 A 마이너스 7의 벡터 B를 구하라 했어요. 그냥 그 숫자 계산해 주듯이 편하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칼라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성분에다가 지금 스칼라벨 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한 번만 과정을 적어보게 되면 자 3에 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7에 자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3 마이너스 3 6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14 2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각각 빼기를 이제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21을 빼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뭐 6에서 마이너스 7 해주게 되니까 13 이건 이제 단순한 간단한 정수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자 1점 2.4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A가 주어져 있어요. 벡터 B도 주어져 있는데 다음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1번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2번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구하라고 하는 게 자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를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가 어떤 벡터로 나오는지부터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A 더하기 3B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2를 곱해준 A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2 마이너스 4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해준 B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각각의 성분의 제곱에서 더해줘서 루트 씌워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 더하기 1 더하기 36 이렇게 해서 답이 뭐다? 뭐 계산까지 틀린 거 없죠? 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혹시나 틀린 부분이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좀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뭐다? 루트 137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덧셈,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별을 정의를 했으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덧셈이니까 아무래도 교환 법칙 성립될 거고요. 그죠? 지금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부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자, 아무래도 덧셈이니까 교환 법칙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역시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리 1.1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벡터에 대해서 이제 덧셈과 스칼라별을 정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법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일단 1번은 뭡니까? 교환 법칙이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벡터 x에다가 지금 뭐예요? 0벡터를 지금 더한 거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0은 뭐예요?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0벡터를 말하는 겁니다. 0벡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모든 성분의 값이 0인 벡터를 우리는 0벡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기하는데 조금 혼돈을 막기 위해서 여기 벡터 표시를 할게요. 여기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다? 벡터의 덧셈 연산에 의해서 벡터 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벡터 x 더하기 벡터 y 벡터 x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0벡터는 사실 뭡니까? 바로 덧셈에 대한 덧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등원 여건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용어적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 0벡터가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은 이제 뭐냐면 그 음벡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벡터와 더했을 때 뭐가 된다? 0벡터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배 1을 곱해주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사실 벡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정리 1.1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벡터를 그냥 어떻게 식처럼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식처럼 계산해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숫자의 게 뭡니까?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그다음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식이나 우리가 수를 계산해 주듯이 벡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7번, 8번이 이제 뭡니까? 그 분배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벡터 x 더하기 벡터 y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벡터 z를 곱해주는 요런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는 아직까지 벡터의 그 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이 이제 벡터의 곱이랑 조금 비슷하게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우리가 그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처럼
우리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그 다음에 0을 더했을 때 그대로 0이 되고 1을 곱했을 때 그대로 뭐다? 벡터 x가 나온다는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듯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여기 문제 1.2.6을 보시게 되면 뭐 간단히 하여라, 뭐 벡터 x를 a로 써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뭐 방정식이나 식 정리할 때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2.6은 한번 여러분들 거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요. 자, 예제 1.2.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직육면체에서 각각의 지금 벡터 A, B, C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자, 벡터 FC, EA, 그 다음에 FA, FG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3을 보시게 되면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D, 여기 E, F, G, H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벡터 X, 벡터 A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를 벡터 A, 그 다음에 HC를 B라고 뒀네요. 자, HC를 요 벡터를 지금 뭡니까? 벡터 B라고 뒀네요. 그 다음에 CD, 요 모서리를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요 벡터 CD를 뭐다? 벡터 C라고 뒀네요.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벡터 AC, HC, 그 다음에 벡터 A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하게 덧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하는데, 자, FC부터 한번 볼게요. FC 같은 경우는, 자, F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 벡터. 요 한 면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바로 요 부분. 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FC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여기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형태가 바로 뭐다? FC가 된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벡터 FC는 1번에 벡터 FC는 결국 시점과 종점이 같아져야 이제 덧셈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벡터 A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벡터 FH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벡터 B는 뭡니까? HC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앞에 더해진 벡터의 종점과 뒤에 더해진 벡터의 시점이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시점과 뒤에 있는 종점, 이게 지금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따져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FC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FH가 A였고 벡터 A였고, 그 다음에 HC가 벡터 B였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벡터 A, B, C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2번, 3번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 4번 FG FG의 벡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FG의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FG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린 요 부분이 바로 FG가 되는데 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벡터 C랑 지금 같아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GH도 바로 뭐가 된다? C 벡터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GH가 C 벡터예요. 그러면은 자 HG 벡터는 뭡니까? HG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 그러니까 C 벡터의 음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예요? FG라는 요 벡터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FH에다가 더하기 HG 벡터다라고 할 수가 있고 FH는 A 벡터였고 그 다음에 자 HG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벡터 빼기 연산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C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벡터의 그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벡터들을 A, B, C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1.2.6은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식 정리해 주듯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정리 1.1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냥 식 정리해 주듯이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항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방정식 풀 때도 이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1차 방정식 풀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이항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정석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문제 1.2.6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2.6에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벡터 4x 더하기 2a 그 다음에는 2에 3a 플러스 벡터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배 법칙 성립된다 했으니까 6a 플러스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좌변이랑 우변을 각각 이렇게 이항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자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이제 6a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좀 상세하게 과정을 적어드리자면 x 마이너스 2x 그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계산한 결과가 뭡니까? 앞에 그 정리 1.1을 보시게 되면 음벡터를 서로 더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0벡터가 되겠죠.
그럼 0벡터랑 6A랑 더해주게 되면 그 6A만 남는 상황이니까 결국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뭡니까? 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A 벡터를 또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2x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부분을 2x 벡터 2x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 벡터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벡터 그러면 6a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는 4a 벡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 또한 뭡니까? 역시 음벡터랑 덧셈이 된 형태니까 얘도 0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0벡터랑 2x 벡터랑 더해주게 되면 역시 날아가니까 요런 형태로 우리가 지워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 x는 4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벡터 x를 a를 써서 나타내려 했으니까 양변에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벡터 x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2를 양변에 나눠주는 느낌이 아니라 2분의 1 스칼라별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느낌을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뭐다? 양변에 2분의 1배를 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2a 벡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속도감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1차 결합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차 결합.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선형대수를 배우게 되면서 많이 쓰게 될 용어거든요. 1차 결합. 그래서 여기 각각 V1부터 V2 이렇게 VK를 이제 N차원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성분을 N개 가지게 되는 N차원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스칼라벨을 하고 덧셈을 이제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벡터라는 벡터 V라는 요 녀석을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벡터 V1 자, 이거 한번 적을게요. 자, 알파 1 알파 n은 실수 임의의 실수 요런 식으로 가져왔을 때 벡터 V라는 놈을 요런 식으로 스칼라배와 덧셈의 결합으로 요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V의 V1, VK의 1차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V1, V2,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 K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K라고 해주는 게 좋겠네. 짝을 맞춰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자, 여기를 K, 여기를 K 이렇게. 그럼 벡터 VK의 뭐다? K의 1차 결합이다. 그래서 벡터 V는 V1, VK의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주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뭐냐면 23페이지에 그 예제 1.2.4 위에 있는 그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임의의 n차원 벡터 그러니까 벡터 x를
벡터 x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x1부터 xn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n차원 벡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n차원 벡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x1이 지금 상수라고 생각해 주게 되고 x1에 자 앞에서 배웠던 자 요거 첫 번째 성분이 0, 1이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0인 요런 기본 단위 벡터 있죠.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어떻게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인 요런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 n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0인 형태. 그러니까 xn은 자 요런 식으로 0, 0, 1.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n차원 벡터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기본 단위 벡터들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뭡니까? 이게 바로 E1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얘를 E2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E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이 임의의 벡터 X를 우리는 X1, E1 X2, E2 이렇게 해서 어떻게? XN, EN 그러니까 기본 단위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벡터 X가 크기가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크기가 1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방향으로서 벡터 X의 같은 방향으로서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그 크기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크기를 나눠준 그 벡터는 그러니까 크기를 나눠준 그 벡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벡터 X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벡터 X가 이제 뭐 성분에 따라서 크기가 1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서의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상수배 시키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크기 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크기 분의 1을 곱해준 요 벡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어찌 보면 크기를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벡터 X에 대해서 벡터 X에 대해서 어떤 U라는 요 벡터를 우리는 U라는 벡터를 벡터 X의 크기 분의 1로 지금 곱해준 요 벡터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뭐다? 이제 크기가 1인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기가 1인 그러니까 단위 벡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단위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바로 벡터 X를 정규화 시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벡터 X를 정규화 한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규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기 자체를 1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크기 자체 1로 만들어줘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바로 정규화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예제 1.2.4에 뭐 1차 결합으로 나타내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예제 1.2.4 같은 경우 자 1번에 2a-b 벡터 를 이제 IJK 1차 결합을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뭐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3i 마이너스 j 플러스 k.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배를 한 거. 거기다가 마이너스 자 2i 플러스 3j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동량끼리 계산하는 것좀 계산해 주게 되면 6이죠. 2니까 4i. 그럼 마이너스 2j죠. 마이너스 3j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j. 그 다음에 2k.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플러스 3k.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정규화하는 거는 말 그대로 크기를 나누는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1.2.7부터 이제 쭉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1.2.7은 이제 벡터 지금 a 플러스 2b 플러스 2, 3c 플러스 4d를 i, j, k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i, j, k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은 문제 1.2.7을 보시게 되면 i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기본 단위 벡터잖아요. 그죠? 3차원에서의 우리가 기본 단위 벡터를 우리가 ijk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0, 1, 0, 그 다음에 k는 0, 0,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각각 뭐예요? 우리가 지금 a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자체는 지금 어떻게 i 플러스 j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 플러스 3j 플러스 2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i의 플러스 0j의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d도 마찬가지겠죠. d는 자 4i의 마이너스 j의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각각의 ABCD 벡터를 i, j, k에 대한 1차 결합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2b 플러스 3c 플러스 4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2b 플러스 3c 플러스 4d는 자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그러니까 i 성분은 날라가겠네요. 그죠? 0i가 되겠네요. 예.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암산으로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좀 적어 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다 해야 되겠네. 자, i, j, k. 그 다음에 2b. 2b는 이제 뭡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6j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 곱해진 거는 안 적을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을 곱해준 걸 적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9i에 플러스 3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d를 더해준 거, 그러니까 4를 곱해준 걸 적어주게 되면 16i에 마이너스 4j에 플러스 4k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마무리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이고 개수만 봅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6이니까
6i의 성분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17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6i가 되겠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j도 우리가 개수만 보게 되면 7이고 0이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j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k도 개수를 보게 되면 5k 그 다음에 8k 그 다음에 12k. 자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암산해가지고 아까 틀렸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IJK가 이렇게 지금 기본 성분이었기 때문에 기본 단위 벡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6, 3, 12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이걸 정규화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딱 봐도 뭡니까?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면 크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루트 36 더하기 9 더하기 144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180의 루트 189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제곱 밖으로 빼낼 수 있을 만큼 빼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크기가 요거니까 계산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루트 9 곱하기 21이죠. 예, 그러니까 3루트 2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6, 3, 12라는 요 벡터에다가 곱하기 3루트 21분의 1이라는 요 상수배를 해주게 된다면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21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1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1분의 4.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를 한번 직접 구해보게 되면 이제 크기가 1인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문제 1.2.8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2.8은 뭐 보여라 이런 문제라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1.2.8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알파 i 알파 마이너스 1의 j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의 k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떤 실수 알파에 대해서도 단위 벡터가 될 수 없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단위 벡터를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크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자 이게 사실 이거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직접 한번 구해보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3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요. 네. 그러면 3알파 제곱 플러스 2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숫자 자체가 무조건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잖아요. 알파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루트 3알파 제곱 플러스 2라는 요 숫자는 무조건 뭡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니까 무조건 뭐다? 크기가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2.9는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의.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빼가지고 그거의 크기를 구해준 것이 바로 뭐다?
x와 y의 거리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x, 벡터 y 지금 예제 1.2.5처럼 자 예제 1.2.5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벡터 x랑 y가 나와 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x 일단 표현해 볼게요. 벡터 x는 1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벡터 y는 2 0 마이너스 3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그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 종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다 그 벡터로 우리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벡터 x의 종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뭐냐면 공간상에서의 벡터 x의 종점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상 좀 그리기가 뭐하긴 한데 벡터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의 좌표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원점이라 할게요. 원점. 그 다음 벡터 y가 만약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벡터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벡터 y.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은 결국 뭐다?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 했어요? 요 벡터는 그러니까 요 벡터는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든 우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y 또는 뭡니까? 벡터 y 마이너스 벡터 x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 우리가 어떻게 얘든 각각의 성분을 뺀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뭐다? 제곱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의 거리를 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 삼아서 한번 문제 1.2.10을 한번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10을 한번 보시게 되면 A와 B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A-B부터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1, 3에서 빼기 B 벡터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혼돈이 별로 없는 이상은 이제 제가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벡터 표시를 했는데 이런 거 이제 혼돈이 없는 경우는 이제 생략해서 적을게요. 너무 귀찮네. 그래가지고 이 벡터 표시는 이제 혼돈이 생기는 경우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혼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벡터 A-B부터 먼저 구해보게 되면 뭐다? 요렇게 자, 3 마이너스 2 1 요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벡터 A 마이너스 B의 크기 그러니까 즉 뭐다 벡터 A와 벡터 B의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A 마이너스 B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9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루트 14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벡터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숫자나 그 식에서의 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벡터는 어디까지나 스칼라랑 다르기 때문에 숫자랑 식처럼 계산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실수에서의 곱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분 수업이다 보니까 좀 영상 길이가 좀 다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찍어 놓으면은 그때는 아마 따로 나가는 과제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학습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주차 2차 시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